사랑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랑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마다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거나 얘기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 생활명상센터에서 이건 저만의 이제 이야기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신뢰라고 하고도 하고, 또는 소통, 또는 이해, 이런 것들을 다 바르게 중심, 균형 잡은 그런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깨달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모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깨달음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제 우리 옛날에 먹는 생계가 중요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사랑이 밥 먹여주냐, 또는 지금 뭔가 현실적인 것을 책임지고, 그리고 그 뒤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이제 뭔가 사랑을 하거나, 좀 더 우리가 사랑을 논하는 것이 좀 맞지 않냐, 이런 얘기들 알죠, 그죠?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근데 이것은 상당한 오류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 지금 삶을 살고 있는 나라는 것이 우리는 있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있고 가짜. 가짜는 뭐냐 하면 만들어진 거. 그러면 진짜는 만들어지지 않은 거.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 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는 가짜 나, 만들어진 걸로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가짜 나라고 하면 조금 당황스럽고 황당할 수가 있어요. 진짜 가짜도 모르겠는데 내가 가짜 나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좀 당황스럽고 황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보여줘 볼게요.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의식이라거나 뭐 공이라거나 생명이라거나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뭔가 틀 지어줘야 이 뭔가 그 틀을 가지고 조금 인식하고 생각하고 이 붙잡고서 알아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래서 한번 설명을 의식이라거나 진짜 나를 생명이라거나 그 자리를 공이라거나 이렇게 이제 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 상태를 터득한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름, 의식이라느니 공이라거니 생명이라거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유가 되지 않아요. 그냥 생명 그러면 이 만들어진 틀 안에서는 살아있는 거라든가 뭐 움직이는 거, 꿈틀거리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생명을 다해서 죽으면 생명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의식이 자동으로 가요. 그렇지만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여기서 그만 살고 죽었어. 그러면은 죽었다는 건 이 몸이 사는 그 이치가 죽었다는 말이지 생명이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그 생명은 또 다른 걸로 변형되고 또 다른 걸로 창조되고 변화하는 게 진실이에요. 이걸 순환의 법칙이다 해요. 순환 법칙. 이렇게 순환하는 법칙에서 윤회가 나오기도 해요. 윤회라는 말이. 그러면 이제 순환하는 법칙은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냐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이런 공부를 했으니까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 대풍님, 제가 죽으면 이제 끝나나요? 모든 게? 잘 몰라요? 잘 모르면서 왜 죽음에 대해서 뭔가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잘 모르는데 왜 그런 감정을 일으킬까요? 네, 여러분들은 진짜를 항상 모르기 때문에 이 가짜로 짜여진 것 안에서 엄청난 많은 감정들을 이입하며 살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은 이러한 모양으로 머리 있고 팔 있고 다리 있고 이렇게 이제 이 삶을 살다가 이것이 이 삶을 다 하면 이것에서 다른 형태로 변형이 일어나요. 변형. 왜? 이 삶은 끊임없는 변화와 변형에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 흐름이 진짜 우리 삶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이 몸은 썩어서 땅에 거름이 되고 물이 되고, 그래서 그 물은 또 다른 과일나무가 되고 채소를 키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살은 또 어떤 벌레가 파먹어서 또 다른 어떤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고, 이게 순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식이 큰 나의 의식이 있고 작은 나의 의식이 있어요. 큰 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없는, 틀 지을 수 없는 이런 의식 안에는 이 의식의 큰 나는 너무 커서 어디다가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고 하는 이 의식은 가짜나 만들어진 나의 작은 의식 안에서 끊임없이 틀짓고 분별하고 시비 가리면서 그 안에 자기의 이런 틀 안에 모든 것을 끼워 넣으려고 엄청난, 여러분들은 이제 애가 쓰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큰 나의 의식, 작은 나의 의식, 큰 나의 의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공이니 생명이니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모든 것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작동시키는 의식이라거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가짜나 만들어진 이 나는 작은 나예요. 이 작은 나에서는 이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느냐 하면, 만들어졌으니까 틀지어진 나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몸이라는 게 있으면 지금 손이 있고 발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을 만들어진 세계에서는 정상이다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만들어진 것에서 손이 있으면 정상인데 손이 없으면 비정상, 장애라고 하죠. 그죠? 모자란다, 뭔가 부족하다, 뭔가 정상이 아니다, 장애인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는 의식에서는 손이 있으나 없으나 작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장애다라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이 큰 나의 의식에서는. 그런데 이 작은 나, 만들어진 이 나에서는 내가 이 손이 없으면 나는 이제 가치롭지도 않고 잘못된 나가 돼. 이 수치스러운 나가 돼. 이건 부끄러운 나가 되고 남들이 나를 놀리거나 이상하게 보도록 작동시키는 이 작은 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손을 이렇게 보는, 이 손을 보고 있는 어떤 의식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게 너무나 여러분들은 이게 딱 달라붙어 있어서 떨어져서 볼 수가 없는 거야. 자, 이 손을 보고 있는 의식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이게 큰 나의 의식이에요. 모든 것을 이렇게 봄의 의식이 존재하는 그 상태에 있음이 있어요. 존재가, 의식이. 그 다음에는 내가 만약에 손이 좀 굵고 뭔가 험하게 생겼으면, 아, 내 손은 왜 이렇게 굵어? 못생겼어. 여자 손이 이렇게 험해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남들이 좀 약간 안 좋게 볼 거야. 이렇게 더 씌워진 이 틀지어진 작은 나가 모든 걸 작동시키는 거야. 여러분들을 작동시키는 건 이 작은 틀지어진 나, 만들어진 의식이 바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이야기 붙여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진짜 큰 나에서는 이 손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나야. 다리가 있으나 없으나 그 존재하는 그 의식 안에서는 영향받지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몸은 이 세상이 넌 장애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잖아. 그러니까 넌 장애야. 장애면 너는 약자고 그리고 뭐 너는 일반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만들어진 틀지어진 의식으로 그 장애를 갖고 온 사람을 대하는데 어떤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팔이 없어도 나는 내 가치가 손상되지 않아. 다리가 없어도 나는 손상되지 않아. 이렇게 자신의 큰 의식으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팔다리 없어도. 그런 사람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그렇게 큰 나로서 삶을 크게 은영하면서 크게 보는 그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인식하거나, 아, 저런 의식이 참 어떤 의식일까 이렇게 궁금해하거나 본받으려고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짜 나, 만들어진 나, 왜 가짜 나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대풍님이 앉아있는 의자가 있잖아요. 그것은 대풍님 거예요? 대풍님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예. 그렇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그것과 내 거로 동일시를 하거나 집착을 하거나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강의 끝나고 갈 때는 뭐 누가 앉든 다음에 내가 왔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이걸 앉든 거기에 붙잡히지가 않죠, 그죠? 예. 이렇게 큰 나의 의식에서는 내가 지금 의자와 내 거다라는 이 동일시가 없으면 거기에 붙잡히는 이 틀이나 매여 있는 의식이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대풍님이 여기에 오기 전에 쓰던 이름이 있고 여기에 와서 쓰는 이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대풍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풍님 이러면 옆에 있는 우리 금강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우리 대풍님은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내가 준 거죠. 이쪽에서 만들어 준 거죠. 그죠? 만들어 준 것을 대풍님이 얼마만큼의 강도로 붙잡느냐에 따라서 이건 이제 대풍님과 동일시되는 강도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대풍이라는 이름을 내가 여기 와서만 나는 그냥 쓸 거야 하면 그 정도가 대풍이라는 이름에 묻어 있을 거고, 근데 내가 이 법명을 나의 모든 삶에 다 이렇게 막 바꿔버릴 수도 있고,
대풍님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왜? 대풍님이 원래부터 대풍님께 아니고 여기서 줬으니까 이것을 선택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남자라고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나 남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니죠. 그잖아. 그죠? 그러면은 만들어줬죠. 넌 남자야. 이렇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있는데 이 엄마 아빠가 나는 너가 엄마고 너가 아빠야. 이렇게 만들어줬죠. 심어줬죠. 심어줬잖아. 그런데 우리 대풍님을 이 부모님이 단 데서 주워왔어. 남의 애를 훔쳐왔거나 단 데서 뭔가 입양해 왔거나 그렇게 해서 아기 때 이 부모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내가 너가 부모고 내가 너를 낳았고 하면 그대로 입력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대로 입력된 채로 이 사람이 나의 부모고 아버지다 하겠죠?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 부모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민 안 해봤죠, 그죠? 왜? 당연하니까. 그 당연하다는 거에 그렇게 나한테 정보를 입력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이제 머리에서 하겠죠. 아기 때 내 사진이 있고, 또 뭐 고모든, 뭐 할아버지든, 뭐 그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건 검증할 만하자요 하겠지만, 집안 가족 모두가 이 아이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그렇게 지금 얘기하려는 건 이렇게 내가 아기 때 내가 너가 부모다 하고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다라고 의심 없이 이렇게 당연하게 그 틀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대풍님 안에 이렇게 만들어준 것에 다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정보로. 남자는 이래야 되고, 가족은 이래야 되고, 뭐 친구 간에는 이래야 되고, 다 만들어준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만들어줬다는 건 딱 모양 지어진 걸 말하잖아요. 그 틀 안에서 의심 없이 너무나 자동적인 사고로 이 작은 테두리, 틀은 작잖아요. 그죠? 예, 그 작은 틀 안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진짜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입력시킨 이것이 로봇한테 프로그램 입력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시킨 정보로 여러분들은 틀지어진 작은 나, 그것도 의식이라고 하죠. 그죠? 그것에서 생각하고, 그것에서 막 고민하고, 그것에서 막 힘들어하고, 근데 이렇게 큰 나에서의 틀없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이 완전 온전한 이거 안에서는 이 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이 큰 나가 이 작은 나와 뭔가 필요해서 함께 할 때는 함께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또 내 거 아니고 만들어 준 거니까 또 놓고, 그래서 잡고 놓고 이 이치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지금 펜을 잡았죠? 근데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놨어.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펜을 잡고 있어, 놓고 있어? 놓고 있죠. 예, 이렇게 되면은 펜을 잡고 있을 자리가 없는 거야. 잡았다 놨다 하면 내가 지금 펜을 잡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이미 지가 나간 과거를 여러분들은 붙잡고 아까 잡았잖아요 얘기하는 거야. 이 작은 나에서는 틀 지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틀을 자꾸 집착한단 말이야. 아까 펜 잡은 그것을 계속 여러분들은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큰 나의 의식에서는 잡고 놓고 한다는 그 자체가 없다는 거야. 그것을 그냥 잡고 놓고 하기 때문에 잡았다고도 할 수 없고 안 잡았다고도 할 수 없고 그냥 순간 잡았을 때는 잡았네 말하고 놓았을 때는 또 놓았네 없네 그냥 이럴 뿐이라는 거야. 이 큰 의식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작은 틀 지어진 의식 안에서는 자꾸 붙잡는 속성. 그 깨달은 의식에서는 그 잡았다 하는 그 집착이 없다. 그렇지. 집착이 없으니까 잡고 놓고가 가볍게 춤을 추듯이 유연하고 자유로운데 여러분들은 이 작은 의식 안에서 사고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자유로움도 모르고 유연함도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랑이니 행복이니가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작은 나, 가짜 나, 만들어진 이 나로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해석하고 그래서 이 상태로 돌아가는 이것을 호불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좋아도 확 잡고 안 좋아도 확 잡고 근데 여기에서 이 큰 의식에서는 팔이 없어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 큰 의식에서는 손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사용하는데 어떤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 이 약간의 불편함이 내 존재 자체에 그 어떤 조금도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 손이 없다면 이 손이 없는 것을 유연하고 자유롭게 못 대한다 이 말이야. 왜? 손이 없는 거에 대한 심어진 의식이 있거든, 틀이. 그래서 이 나 안에는 이렇게 큰 나로 알을 깨고 나오듯이 탁 깨고 완전히 이렇게 엄청난 큰 나로 도약할 수 있는 것도 이 내 안에 이 나라고 하는 거 안에 있고 또는 이 나가 딱 틀지어진 이 가짜 나, 만들어진 나, 이 틀지어진 나에 갇혀서 계속 이 틀 안에서 여러분들은 발버둥 치고 있는 것과 같아. 자, 그러면은 이제 큰 나가 있고 작은 나가 있다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이 경계가 이렇게 딱 반 나눠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작은 나가 끊임없이 이 틀을 딱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을 업식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에고. 에고라는 말은 이건 저만의 의견인데 에고라는 것은 인간이나 생명의 집단의식이 자연스럽게 돌릴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을 에고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에고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연한 느낌이죠. 그죠? 예를 들면은, 밥은 먹는다. 손으로 먹는다. 걷는다. 라든지, 먹어야 된다. 싸야 된다. 자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생명인 인간의 집단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그렇게 틀지어진 걸 에고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 에고 플러스 나라고 하는 이 딱 틀지어진 이 강한 나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 나가 굉장히 집착하는 게 있어. 그것을 업식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못 받았어.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배신당했어. 나는 엄청나게 작은 나, 업식의 나. 업식의 나가, 이 업식은 내 중심성의 집착이라고 했잖아요. 이 집착이 뭔가 다 받아야 돼. 뭔가 다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를 못 받는다? 그러면 나는 못 받았어. 이렇게 이 틀을 짜서 이 틀을 계속 견고하게 돌리면서 더 자신의 것을 끝없이 채우려고 하는 이 작동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버림받았어. 자기 욕구밖에 없는 거야. 자기 욕구밖에. 나는 배신당했어. 이 자기 욕구밖에 없는 거야. 도대체 뭐가 배신이고 뭘 버림받았고 뭘 못 받았는지 이 분간이 없는 거야. 이 작은 이 틀 안에서. 그러면 이제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좋은 대학 못 나왔어. 나는 잘할 수 없어. 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집착 강한 나. 집착 강한 나에서 나오는 얘기야. 집착 강한 나에서. 못했어. 이러면 뭘, 누구보다, 얼마나 들여다보면은 완전 이거 허상이야. 못났어. 누구보다, 뭘, 얼마나 못났어. 이것도 허상이야. 이런 허상이 근거가 어디서 왔냐 하면 이런 작은 집단 만들어진 이 틀로 프로그램된 것을 그냥 계속 반복해서 강화시키고 그걸 붙잡고 자기를 이런 사람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큰 나가 손을 보고 있을 때 이 손을 보면은 손이 있다 없다, 가늘다 굵다 이 자체가 없는 거야, 의미가. 왜? 틀 지어지지 않은 세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나의 의식을 주인이라 그래. 주인. 주체의식이다 이래. 주체의식, 주인의식. 내가 이 손이 진짜 이게 내 거면 이 손이 있든 없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돼. 진짜 주인은 내가 손이 있는지 없는지. 왜? 내가 이 손인데. 내가 이 손을 내 건데. 지금 금강님이 폰을 쓰고 있잖아. 그 폰 금강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폰에 대해서 내가 막 싫다. 지금 새로운 신형이 나왔는데 이거 싫다 안 하잖아. 내 거니까. 이것처럼 내 손이 있든 없든 진짜 주인의식에서는 이것을 내가 있다 없다는 걸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진짜 주인의식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큰 나의 주인 주체의식에서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자리야. 포용하는 자리. 그런데 여기 만들어진, 이름 붙여진, 틀 지어진 이 가짜의 나는 세상이 만들어준 거야. 집단이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내 것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그 대풍님이 지금 본래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을 스스로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 있죠. 그죠? 이름이 나가 아니니까.
이름은 내 것이잖아. 내 것. 왜? 내 것이라고 부모님이 만들어 준 거야. 내 거죠, 그죠? 내가 아니죠. 내 거잖아. 자, 그러면은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 구해야 되고, 뭔가 잘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이거 다 내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집단에 살려면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너 살아야 잘 살아. 그러니까, 너 이거 잘 너한테 필요에 따라 써. 하고, 이렇게 나한테 심어준 정보야.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면, 내 것이라는 것은 누군가 뭔가 지금 나한테 그것을 이렇게 쥐어줬다는 거야. 지금 우리 대풍님이 의자 앉아있죠, 그죠? 이 앉아있는 동안 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진우님이 와서 의자를 가져가. 그러면 지켜야 되죠, 그죠? 안 그래요? 예. 이렇게 내 것이기도 하면서 내 것이 아닌 자리가 우리는 이 만들어진 가짜 안에 진짜 나도 있고 가짜도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선택할 수 없는 이 틀지어진 것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 안에서 종처럼 살아야 돼. 노예처럼 살아야 돼. 이 세상이 성공하는 게 좋다니까 막 성공하지 못해 안다라는 듯한, 좋은 직장 가지 못해 안다라는 듯한, 근데 그 안에는 내가 진짜 어떤가에 대한 것이 빠져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어떤가. 진짜 이 주인의 주체의식에서는 내가 어떤가가 중요해. 가족이 세모 모양이 중요하다 해도 나는 네모가 중요하면 난 네모가 중요해요. 왜? 세상이 다 세모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네모가 중요해요. 이 주체의식에서는. 이렇게 지금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진짜 참나, 주인의 주체의식의 나라는 것이 내 안에 똑같이 있고, 그리고 또 집단이 만들어준 틀지어진 또 나도 있고, 근데 그것은 누군가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진짜라고 할 수 없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진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굉장히 선명하게,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큰 의식, 주체의식에서는 내가 다 세모가 진실이라고 해도 내가, 네모가 나와에 더 잘 맞는 걸로 선택을 했다면 이 집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모가 아닌 이 나가 내 삶을 너무 크고 웅장하게 흔들림 없이 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이런 큰 나, 주인의식, 주체의식이 있는데 이 가짜 만들어진, 틀지어진 이것 안에서 네모로 가려고 해도 불안하고 두렵고, 세모로 가려고 해도 이것은 뭔가 지금 내 안에서 접속이 안 일어나고, 이거의 갈등으로 삶을 거의 다 허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불안, 두려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이것이 이 구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 우리가 이걸 크게 이렇게 그림 안으로 보면 이 큰 그림 안에, 큰 나이 안에 이 만들어진, 틀지어진 의식도 둘 다가 나이기 때문에 세모로 잘 살아도 문제 없고 네모로 살아도 사실은 문제 없어요.
이 큰 의식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식을 키우지 못하면 이 틀지어진 것 안에서 세모를 해도 그 나머지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네모의 길을 선택해도 또 그 반대께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래서 진퇴양난이다. 어렵다. 잘 안 된다. 복잡하다. 이런 말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구조처럼 여러분들을 이 틀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생활명상에서는 센터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틀지어진 것 안에서 작은 나로 빠둥빠둥 잘나지 못할까봐 두렵고 잘나지 못할까봐 두려운데 옆 사람이 조금 뭐 하나 잘하면 나는 그거 조금 잘 못해. 그러면 이 나 큰일 나가지고 멘탈이 막 흔들리고 그런 의식에서는 자기가 어떤 진짜 자기만의 귀한 빛을 보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신뢰도 없고 자기가 진짜 그걸 필요로 하고 원해서 지금 저거에 주눅 들고 저거에 기죽고 저거에 비교하면서 나를 문제라고 하는지 자체가 몰라. 그래서 여기 생활명상센터에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틀지어진 것 안에서 이래도 죽을 저래도 죽을 화만 나가 있는 거야. 썩만 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배움을 하러 온 거예요. 아, 기존에 이렇게 틀지어진 것 안에서는 뭔가 귀한 진짜 어떤 나의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야. 허전하고 이거를 해도 허전하고 공허하고 뭔가 우울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들 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심하면 심하신 분들은 이 삶에서 그냥 약간 허수아비처럼 영혼은 어디에 뭔가 빠져나가고 그냥 약간 좀비같이 하루하루 그냥 뭔가 생명만 유지하듯이 그런 상태로 병원 약 겨우 약 먹으면서 이렇게 버티다가 이제 저희 생활명상센터로 진짜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발돋움하고 센터로 오신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렇게 발돋움하러 여기에 이렇게 한 발 내딛었는데 한 발 내딛었으면 그 마음을 초심이라 그래요. 그 초심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한 발 이렇게 끊임없이 내 목표, 가야 할 길, 진짜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지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한 발 도둠하러 와가지고는 또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단의식에서 틀지어 놓은 못 받았다느니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으면서 뭉개는 자신도 여기 이 세계는 짓밟아야 되지만 상대도 짓밟아야 돼. 왜? 상대를 짓밟지 않으면 자기 혼자만 슈렉이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 쓰레기 안 되려면 어떡해? 이도 짓밟아서 쓰레기 만들어야 돼. 구조가 그래. 시기, 질투, 못 봐줌, 뭐 상대가 조그만한 거 하나만 해도 막 이걸 이딴만하게 부풀려서 오해하는 구조에서 상대를 짓밟는 구조가 이렇게 이 틀지어진 것 안에서 마치 이렇게 상대를 짓밟아야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상대 걸 뺏어야 자기가 마치 충족이 되는 듯이. 근데 그렇게 오래 해와서 다 틀렸어, 영혼이. 다 영혼이 틀려서 여기에 왔는데도 그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못 태어나온다고 똑같은 이걸 반복 이 안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 센터에 오기 전에 많은 것들이 이것저것 안 한 것 막 다 하고 와요. 우리 도마님도 뭐 센터 오기 전에도 뭐 단식을 수시로 했다 그러고 이거 좀 뭐 어떤 틀을 좀 깨보려고 뭐 여기저기 이런 뭐 템플 스테이 뭐 무슨 그 종교에서 하는 뭐 이런저런 세션들 책을 뭐 엄청나게 뭐 사람들마다 다 도마님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로부터 진짜 정체를 알아서 벗어나오려고 엄청나게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여기 왔는데도 똑같은 의식으로 똑같은 또 반복하는 거야, 삶을. 그래서 간단하고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나로 의식이 열려가기 위해서는 하면 안 되는 짓들이 있어요. 비교하지 말고, 비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집단의 이 틀지은 것에서. 왜 비교를 해서 자꾸 우리는 자극을 받아서 더 나은 이 집단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 왜 보험이나 일하러 가면 실적표 막 해놓고, 누구 얼만큼 했는데 너 이거밖에 못했어 마치 이러듯이 그것은 일 안에서 이 회사가 지들이 배 불리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을 지금 자기가 자기한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여신님이 빛이 뭐 5, 60 와트라고 치면 또 약간의 어중간한 빛이 뭐 한 2, 30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좀 모자란 빛, 부족한 빛, 어둠이라고 할까? 이것이 또 한 2, 30 되고 숫자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줘 볼게요. 그러면은 빛이 5, 60이나 돼. 평균 이상이야. 그런데 상대편이 예를 들어서 옷을 이렇게 뭔가 조금 여신이 뭐 원하는 막 스타일이나 몸매가 여신이 원하는 어떤 막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나는 못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자신의 이 어둠이 모든 것이 그냥 작동을 시켜버려. 근데 전체로 보는 이 큰 의식에서는 자는 저걸 가지고 있고 저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단점이 생겨. 100% 장점은 없어요. 연애를 해서 파트너가 있으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같이 있어요. 없을 때는 있으면 마치 이 세상이 다 가지는 것 같은데 막상 얻어지면 경험했잖아. 귀찮고 막 통제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그 사람은 옷이나 몸매가 그렇게 돼 있다면 또 너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이 빛은 또 이 사람한테는 없을 수가 있고 큰 의식으로 넓게 보면 받았다 못 받았다 자리가 없는 거야. 배신을 했다 배신을 당했다 자리가 없는 거야. 왜 없을까? 그 사람 욕구도 있고 내 욕구도 있고 쌤쌤이어도 그렇지만 그 사람의 욕구가 있고 내 욕구가 있고 그러면 둘이가 이 욕구가 맞을 때는 이렇게 연결이 돼 줄로 그지? 그런데 이 사람 지금 A가 있고 B가 있으면 A, B가 같은 욕구일 때는 연결이 돼. 그런데 A는 여기서 욕구가 달라져. 이거 정상이야. 그런데 B는 아직 이 욕구에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 욕구와 나란히 안 됐다고 배신이라고 해. 버림받았다고 해. 얼마나 이게 이기적이고 황당한 얘기야. 그런데 또 더 웃기는 건 A는 B한테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비도 또 지가 아니면 딴 마음이 생기면 지도 또 따로 가거든. 근데 이걸 안 보는 거야, 넓게. 맨날 자기만 이렇게 A로부터 여신도 찾잖아. 과거 남친 너가 찾잖아. 아, 네. 네. 그런데 내가 찰 때는 너무 이건 당연하고, 네, 전 배신당했다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있는데, 마음이 있는데, 상대가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 그러면은 이제 어떤 스토리와 이야기를 써갔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야. 너무 황당한 거야, 이게. 다 마찬가지야. 우리 아들이 자기도 진짜 안 치우거든. 정리 안 하고.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런데 변했어, 얘가. 갑자기. 남자들 변할 나이가 30, 이때부터 뭔가 변할 나이인가 봐. 청년? 이 여자들한테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서 좀 이 인연을 좀 끌어당기고 싶은 나이대인가 봐. 이 생명이 왕성할 때인가 봐. 얼마나 깔끔해졌는지 이 수염 제모 다 하고 팩을 하고 헤어밴드를 하면서 마스크를 하고 상상을 할 수 없는 우리 아들이야. 그렇게 엄청나게 깔끔을 떨더라고. 밥 먹은 것도 딱 설거지를 바로바로 하더라고. 시키지 않아도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여럿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삶으로 들어가니까 기숙사에 사람이 이제 여럿 있잖아. 음식물을 안 치운다고 상식이가 없대, 상식이가.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야. 자기 쪽은 생각 못하고,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고.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닌데, 쥐도 똥 싸고 방구 끼면서 남 똥 싸고 방구 끼는 거 못 봐주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되겠지. 지가 지금 똥 안 싸고 방구 안 낀다고? 자기는 똥 싸고 방 안 끼는 줄 알아, 방귀. 그래서 큰 의식으로 보면 나도 그럴 때가 있었고 지금은 좀 이런 나가 있고, 그러면 저 사람도 예전에는 깔끔했었을지 몰라. 그런데 이제 좀 깔끔한 것이 자기를 막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좀 놓고 살자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좀 지저분하다가 상식이가 없다가 어느 날 그 사람도 상식이를 데려올지도 몰라. 그런데 이렇게 좀 넓게 봐주는 게 이 만들어진 이 틀 안에서는 어려운 거야. 여긴 자꾸 틀에 가다야 뭔가 정상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틀을 만들면 만들수록 스스로도 구속당하는 게 이 집단에 만들어진 진짜 작은 나거든. 근데 이것을 의심 없이 이렇게 돌리며 사는 거야. 웃음이 나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업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구조를 환히 알아야 그걸 다룰 줄을 알기 때문에 이 구조를 진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바로 큰 의식으로 사랑으로 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나도 그렇듯이 저 상대도 좀 그럴 수 있다. 좀 봐줘라. 그럴 수 있어. 좀 이해해주고, 좀 받아들여주고. 사랑이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내는 자리가 사랑이거든. 근데 얄짤없는 거야, 여기는. 왜? 이 틀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얄짤없는 거야. 부모도 얄짤없어. 형제 자매도 얄짤없고, 이 잣대를 들이대는 데에는 사랑이, 여러분들은 다 저만치간에 없어. 다 저만치 가고. 사랑이. 좀 사랑해. 부족한 나? 내가 안 봐주면 누가 봐줘?
자기가 안 봐줘 놓고 남이 안 봐줄까봐,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조그만한 거 이렇게 하나 뭐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삑살이 났어? 수치스러운 거야. 남 관심 없어. 조금 삑살이 났네? 그러다가 또 잘하면, 저 사람 또 잘하네? 그런데 난리 나는 거야, 자기 안에서. 수치심? 진짜 이런 수치심. 남은 날 수치스럽게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짓밟는 행위가 수치심이야. 뭘 해도 부끄러운 거야. 감추고 싶고 드러나면 안 되고. 그런 나를, 세상에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좀에만 쳐다보면 이제 막, 우리 여신 옛날에 그랬지? 왜 쳐다봐, 씨. 엄청 흔들려 버리는 거지. 그래서 업식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금 자꾸 틀지어서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리는 구조인가를 좀 깊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의 이렇게 알만 있고 이걸 자꾸 생활에, 관계 안에서 반복 적용시키면서 이 틀이 깨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알고 들고만 있는 거야. 알고만 들고만 있으니까 또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면 똑같아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생활명상센터에 오시는 분들의 마음 자세라고 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목표죠, 그죠? 목표를 세워서 사랑의 길로 가겠다 하는 분은 끊임없이 이 틀을 깨기 위해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할 때 이게 한 겹 한 겹 자신 안에서 이제 한 해가 갈 때마다 엄청난 성취감과 밝아진 나가 있어요. 한 해를 보낼 때마다. 근데 이 업시간에서는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또 나이 하나 먹었네. 똑같은 것 안에서 똑같은 짓 하고 똑같은 생각 안에서 또 한 해 먹었네. 이렇게 돼버려. 그런데 이렇게 외적인 것에서는, 만들어진 것 안에서는 틀이 딱 지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운동을 매일매일 하죠. 정해진 시간에 딱 그 루틴을 가지고 하죠. 그죠? 그랬었을 때 내 몸이 이렇게 나아지는 걸 검증해 가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틀지어지지 않은 이런 의식의 훈련은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하니까 안 되지. 훈련해? 이런 의식을 사랑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막 훈련해? 루틴은 몸을 만드는 지금 그 루틴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집단 의식에 틀지어진 의식을, 이 틀을 깨기 위해서 어떤 의식에 행을 하냐 이 말이야. 매일매일 하듯이. 이거는 매일매일 해도 부족해. 매일매일 더 해야 돼. 이거는 더하면 이 몸에 무리가 와서 더 마이너스 작용이 될 수도 있어. 운동을 막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하면 무리가 가. 근데 이 의식은 수시로 비추어서 또 비추고 또 비추고 또 비추어서 알아차림의 힘이 커져 버리면 그때는 이제 자동 돌아가, 몸처럼. 근데 여러분들은 이 큰 의식의 힘이 자동 돌아가도록 의식의 힘을 안 쓴다는 얘기야. 안 쓰면서 왜 안 좋아져요? 왜 상황만 들어가면 똑같아요? 크게 힘든 상황이 안 일어나면 살만해요. 그래도 이 공부 알만 가지고 있어도. 몰랐던 집단의식에 틀지어진 의식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의식이 커지는 알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만 해도 삶을 엄청 많이 가볍고 편안하게는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상황만 일어나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상황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진짜 내가 사랑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딱 세우면, 자, 우리가 토요일 날 공항교 가자 세우면 공항교 가지. 예. 안 세우면 가도 되고 뭐 안 가도 되고, 목표는 그런 것과 같아. 세우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목표라고는 세웠다고는 하는데, 목표는 세웠어. 그래, 사랑의 길로 가야지 하는데 행을 안 해. 행이 없어. 우리 여기 4층 계단으로 올라가면 4층에 밀대가 새 것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계단은 진짜 집다 더러워요. 내 그 오르내리다가 너무 더러워서 내가 닦아줬네. 자, 밀대 왜 그렇게 3개나 사놨겠어? 청소해야지 샀겠죠? 안 하는 거야. 너무너무 더러워서. 여러분들이 이것과 똑같아요. 목표는 정했어. 그래서 밀대라도 사놨어. 그리고 끝인 거야. 그러면은 뭐 계단 그렇게 막 더러워서 먼지가 쌓이고 하듯이 자기 안에 집단의식의 이 틀 안에서 뱅글뱅글 몇십 년 동안 돌던 그 쓰레기들, 그 망상들, 그 허상들 그대로 돈단 얘기야. 저하고 원장님은 출가를 하듯이 한 거예요. 둘이서 치열하게 출가를 했죠. 저희가 여러분들 20대 초반 나이 때에 거기서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둘이서 치열하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아이고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데 20대 초반에 내가 출가를 해서 몇십 년이 걸렸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해요? 거저 먹으려고 하는 논팽이 기질이 있는 거야. 다들 거저 먹으려고 하는. 원장님도 그 말씀 자주 하시죠? 너무 쉽게 그냥 얻으려고 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나가는 길인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의식으로 커져 왔구나 하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남이 너 잘한다 하나도 안 중요해. 우리 금강한테 잘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스스로 안 막혀놓고 안전하지 않아. 스스로 그걸 붙잡고서 왔기 때문에 안전이 없이 살아왔잖아. 그지? 없다는 듯이. 외부에서 준 걸로 받아 먹었다면 금강은 배 터졌을 거야 아마. 외부에서 준 인정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 틀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뚫어줄 수 없다. 남이 어떠니 저떠니 하는 그 의식에서는 아직 지금 자기 이 내면의 길로 들어서지도 못했다. 자기 내면의 길로 들어서려는 사람은 자기한테 질문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을 하다가 선생한테 검증받고 해서 끊임없이 닦아나가야 되는 건데 뭐 한 게 있어야 검증을 하지. 스스로 뭘 한 게 있어야.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는 열려고 하면 무한 우주보다 큰 의식으로 열릴 수 있는 큰 나도 내 안에 있고, 이렇게 큰 나로 열릴 수 있는 이 소스를 제대로 못 쓰면서 이 부정성에 만들어진 집단의식의 불안 두려움으로 열고자 하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전부가 우주가 될 정도로 그 안에 갇혀서 한 치 앞도 못 보게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놀라운 의식이라는 것의 힘입니다. 질문 있어요?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배신당했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에서 이제 서로의 욕구가 달라진 거라서
그건 뭐 잘못된 생각이 연인 사이에서 누가 바람폈니 누가 외도했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네네.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요, 우리 그 대풍님이 계시잖아요. 대풍님이 대풍님으로서 솔로이다가, 그죠? 어떤 상대 여자분을 뭔가가 통해서 만났죠, 그죠? 그러면 없다가 뭔가 통해서 만났고, 그러면은 이렇게 통해서 만났으면 죽을 때까지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없다가 또 만날 수도 있고, 만났으면 또 헤어질 수도 있죠, 그죠? 순환의 법칙이고, 변화의 삶이니까, 이 삶 자체가.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없다가 나 혼자였다가 만났고, 만났는데 내가 또 이렇게 만난 것에서 다른 마음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마음은 모양 지어질 수가 없거든요. 모양 지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만났다가 또 내 안에는 다른 마음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또 상대와 인연이 하면 여긴 같이 못하는 게 우리는 여기서의 이 삶에서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여긴 놓아야 되잖아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아직 놓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 놓을 준비가 안 됐다고 놓을 때까지 그럼 내가 내 것 다 포기하고 여기 맞춰주는 게 옳은 삶인가? 그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나는 아직 마음이 있는데 이쪽이 없다 그러면 존중해 주는 것이 여기 법칙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 사람, 이 여자분도 또 살다 보면 또 생겼다가 또 헤어졌다가 생겼다가 이러는 과정을 거치다가 아, 우리 이제 둘이 이런 가정이라는 걸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겠죠. 그러면은 과정을 꾸렸다고 또 천세만세 가야 되나요? 달라지면 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묶어놓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지속성에 힘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지속성의 힘을 이렇게 법으로 묶어줬기 때문에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참거나 좀 상대가 실수해도 왜? 이거 막 힘들거든, 복잡하고. 애기도 딸려있고, 가정 막 여러 가정이 이렇게 함께 묶였잖아요. 나 혼자만에 묶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저런 것들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냥저냥 또 넘어가서 살다 보면 또 잘 선택했다 하고 올 때가 오고. 그래서 대풍님이 혼자였다가 이렇게 여자분을 만났는데 이제 이 여자분이 다른 마음이 있어서 아, 나 이제 너랑 좀 같이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난 맞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한다고 뭔 버림을 받았냐 이 말이야. 지 뜻대로 안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어떻게 누가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냥 지금 안 맞다가 맞아서 같이 만났고 그러다 보면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서 또 안 맞는 걸로 또 다른 선택할 수도 있고 배신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 거죠. 똑같은. 네, 다 모든 것은 배신당했다라든지 다 똑같은 이치죠. 사모님 말씀대로 참 맞는 말이거든요. 이론적으로 제가 다 이해가 되고 화낼 일도 없고 배신당할 것도 없고 다 그러는데 왜 자꾸 전원이 들어가면 자꾸 그게 너무 큰 고통이 느껴지고 작은 나가 정말 너무 큰 나가 나는데 자꾸 작은 나가 자꾸 그것만 써와서 그렇죠. 작은 나만. 한번 자기한테 질문을 해봐요. 작은 나를 많이 써왔는지 큰 나를 많이 써왔는지. 그러면은 이때까지 당연히 작은 나로서 살아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고 이제는 방금 이해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해 다 된 것에서 그렇게 좀 더 큰 나로 가려고 목표를 잡고 죽으라고 그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작은 나가 자연스럽게 물러나겠죠. 자,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서도 의식을 한번 열어봐요. 누구 관점이고. 자기밖에 없잖아. 이렇게 지금 자기한테 너무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갇혀있는 작은 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상대 입장을 진짜 조금만 본다면 어떻게 못 받았다라는 것을 거기다 들이밀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상대는 줄 수 있을 만큼 다 줬는데 줄 수 없는 것까지도 달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내 입장에 도취된 못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큰 나가 진짜 나는데 왜 자꾸 작은 나가 자꾸 가짜인데 이렇게 큰 힘을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여기 안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휘어잡기 위해 뭔 노력을 했는가를 고민해야지. 왜 나는 자꾸 작은 나가 이렇게 저거를 하냐 질문하면 답은 다 나오잖아. 내가 지금 이때까지 걸어오면서 큰 나에 힘을 실었어? 작은 나에 힘을 실었어?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면 어떡해요? 사람마다 전생의 인연, 자신이 전생에 만든 그 어떤 걸 가지고 또 이 생에 뭔가 풀러왔다고 하면 그 말도 맞는 말이고, 그러면은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 받았다는 걸로 마음을 얼마나 닫고 살았어요. 다 비난하고 공격하고 오해하면서 소통 없이 신뢰라는 것도 없이 완전 그냥 두려움과 불안과 내 거 지키는데 모든 삶을 살아왔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새롭게 배웠으면 이 배운 것을 자꾸 자기 안에 들여놓으려고 가야 되는데 그 힘 안 쓰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다 업식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있는데. 우리 원하님은 뭐 업식이 없었겠어? 우리 원하님도 얼마나 업식이 강해서 그거 한번 휘어잡겠다고 지금 이렇게 출가한 거야. 그래서 또 자기 거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한다고. 끊임없이. 근데 안호님은 뭘 깎았냐는 얘기야. 그런 질문을 해야죠. 왜 나는 업식이 뭐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왜는 어딨어? 자기가 그걸 좋아하고 그걸 선택하니까 그런 거지. 그냥 너무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참 언제 바뀌겠냐 싶은 자꾸 생각이 들어요. 자꾸 내가 그 선택을 하잖아.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내가 운동을 매일매일 한단 말이야. 여기 지금 여신, 뭐 공유, 원화 매일매일 그렇게 하니까 지금 내 안에 근육이 자라잖아. 근데 안 해놓고 왜 나 안 자라냐고 말하면 뭔 말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자꾸 안 하고 편한 선택을 하는데 안 하는 선택을 그거밖에 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본인이 그걸 자꾸 선택하고 지금 우리 여신도 자기 안에 익숙한 막 업식이 도는 거 선택 안 하려고 얼마나 지금 사생 결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안 그러면 또 자기도 모르게 쏙 빨려 들어가가지고 마치 뭔 일이 있는 듯이 캄캄한 동굴에 갇힌 듯이 밝은 빛 속에 있으면서 마치 막 동굴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지 그냥 어떤 한 생각이. 그래서 그것에서 지금 안 빠지려고 얼마나 사생결단을 지금 갖고 하는데 그럼 우리 안호님은 뭐 하냐는 거예요. 네, 해명님은. 제가 많이 게으르잖아요. 근데 그 남친이랑 서로 그 게으른데 그 좀 정서적인 면에서 진짜 좀 서로 편하게 해주거든요. 해주면서 그 하는데 그게 잘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의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의존. 왜? 의존이 나빠요? 조금 걱정돼서. 그래서 의존이 나쁜 게 아니고 그 걱정이 나쁜 거예요. 예. 의존은 세상에 의존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공기에도 의존해야 되고 물에도 의존하고 그렇듯이 사람한테도 의존할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또 의존하도록 또 힘이 되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의존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의존을 잘못됐다고 바라보는 해명님의 의식이 있는 거지. 좁은 의식이. 그렇게 해서 서로 그렇게 게으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게으름 안에 자기 할 바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자신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거지 게으름이 나쁜 거 아니에요. 수치심도 있어야 돼요. 수치심 나쁜 거 아니에요. 수치심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다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수치심, 게으름, 질투, 시기. 질투가 잘못된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대하는 내 의식, 좁은 의식이냐. 사랑으로 이제 좀 더 그런 것들을 일으킬 땐 일으키고 또 놓을 땐 놓고 하느냐 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